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가 되자 의료 현장에는 각종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학병원은 응급의료 병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응급의료 서비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호재 기자입니다. 부산 동아대학교 병원은 기존의 40개였던 응급실 병상 수를 어제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전체 전공의 138명 가운데 110명이 사직서를 내고 대부분 파업하면서 응급실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올 경우 해당하는 과에서 전공의가 내려와 진료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다 보니 병상이 있어도 치료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동아대병원 관계자입니다. 응급실은 좀 많이 줄였고요. 한 50% 정도 줄였다 보시면 돼요. 환자가 오면은 해당 과에서 전공의들이 왔는데 내려올 전공의가 없으니까 줄인 거죠. 부산대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의 경우 응급실 병상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의료진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응급의료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전체 전공의 중에 70%가 넘는 6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각 병원은 수술 등 중요 일정이 차질을 빚고 각종 검사나 외래 진료 현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남은 전문의나 간호사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의료사고 등 돌발 상황까지 우려됩니다.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단체가 이번 파업을 명분 없이 환자를 내팽개친 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파업이 길어질수록 혼란과 비판도 함께 높아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조선 사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조선 산업의 재부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조선 산업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조 3,6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선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인력을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김광혜 경제부시장입니다. 먼저 인력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연간에 1,000명 이상의 조선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중소조선 기자재 산업 연합체를 구성하고 조선 기자재 스마트 공동 납품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간 협력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의 현존선 환경 규제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핵심 기술 고도화도 차세대 기술 선점 전략에 담겼습니다. 차세대 선박 기술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 이모빌리티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파워시스템 등 대기업 연구개발센터와 연계해 차세대 중소형 선박과 기자재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는 이 같은 전략 실현을 통해 3조 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8,8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시가 센텀 2지구 조성을 위해 방위산업체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적절한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풍산이 옮겨가는 부지가 기장이라는 보도로 인해 기장 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온 발표는 부산시가 집권 여당의 총선에 도움을 주려는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풍산과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부산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과거 한 차례 이전 예정지로 지목됐던 기장군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설 연휴 자신의 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조모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했고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초고층 LCT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30대 미국인 남성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어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일명 베이스 점프를 하기 위해
지난 15일 아침 LCT 99층 전망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외국인 2명이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다른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중국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노인들에게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마저 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수입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와 환치기로 당국의 눈을 속였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비용을 보존해주는 점을 악용해 국고 6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전국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부산은 8개 특광역시 중 분야별 하위 등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은 6개로 나뉜 평가 분야 중 화재와 자살 분야에서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고 교통사고와 범죄, 감염병은 4등급으로 진단된 반면 1등급을 기록한 분야는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오후 충북대학교에서 교육부, 부산대, 부산교대와 글로콜대학 혁신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대학은 통합부산대 실행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이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합부산대는 올해 상반기 중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 절차를 빠르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모레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를 열고 달이 뜨는 시각에 맞춰 달집을 태우고 강강술래 공연을 선보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다대포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일대에서도 각종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정월 대보름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부산 본사에서 부산 서울대학생 4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거래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앞으로 2년간 장학금 8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와 하나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95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하나은행, 부산신보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50억 원 규모인 이 정책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1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26일부터 2달간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종일 구름 낀 가운데 가끔씩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1mm입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발이 날리고 고지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4.9도, 습도는 7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